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죠? 오늘은요 2025년에는 을사년이라고 합니다. 을사년은 뱀의 해운년이 되겠죠. 우리 이렇게 뱀의 해운년을 맞이해서 어떤 분들이 운이 상승이 되고 어떤 분들이 대기하실까 오늘 짚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먼저 첫 번째로 소띠분들이 당첨이 되셨는데요. 이 소띠분들은 뱀띠와 삼합을 이루어서 굉장히 이제 친한 띠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뱀띠, 닭띠, 소띠 이렇게는 삼합이 들었다. 이렇게 궁합이 좋다. 궁합도 안 보고 결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합이 들어 있어서 뱀띠 해운년의 소띠분들은 굉장히 길하신 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대별로 또 운의 기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좋다고는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이대 분들별로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잠깐씩 짚어드릴 건데요. 먼저 이 소띠분들의 성향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제 주위에 소띠분들이 있으시죠. 이 소띠분들은 근면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참 인내심이 강하시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정직하십니다. 좀 거짓말하는 거를 좀 싫어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나란 일 하시는 분들, 공무원에 좀 적합하시다, 적합한 띠에 해당이 되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정직하시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유하게 갈 수 있는 거를 고집이 세서 너무 정직한 거를 바른 것만 이렇게 추구하시다 보면은 또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집스럽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배신은 잘 안 하시죠? 소띠분들은 배신을 잘 안 합니다. 당하기는 해도 배신을 잘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이렇게 청렴결백하고 인내심이 강하시고 책임감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실히 열심히 하신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물론 소띠 남자분들 남편감으로 소띠가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이제 예를 들면 먹여 살리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제 반대로 여자 소띠분들도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 자기가 안 해도 될 일까지 하게 된다. 안 하고서는 못 베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소띠분들이 자기 때를 못 만나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이 때만 오면 시기라고 하죠. 우리가 기회. 이 시기만 잘 타시면 그때부터는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시는 분들이 소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우리가 자수성가라고 하면 뭐냐면 부모가 있어도 부모와 조금 일찍 떨어지는 기회가 되든지 아니면 외국 타향살이를 하시든지 이래서 이제 조금 나와서 사시는 분들 빨리 자수성가해서 독립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성공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소띠분들은 사실은 부모자와 인연이 있어도 내가 부모의 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나와서 홀로 자수성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 또 이 말인즉슨 뭐냐면 또 이제 여기와 연관되는 말이 뭐냐면요. 이 소띠 분들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점사를 보면 신의 가물, 조상의 가물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것도 물론 나이대별로 다릅니다. 모든 소띠분들이 신의 가물, 조상의 가물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나이대별로 이게 있는데 그런 게 더 성향이 두드러진 나이대의 소띠분들이 계시고 조금 그렇지 않은 소띠분들도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소띠분들은 그래서 신의 가물, 조상의 가물 이 말은 뭐냐면 신의 기운, 조상의 기운, 신이라는 거는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조상신. 신격화가 되어 있는 조상신. 그래서 자손에게 영향을 준다. 자손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게 소띠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우리 소띠분들은 조상 대우를 많이 하셔야 발복을 빨리 하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조상자로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제일 가까운 조상은 부모가 되겠죠? 부모님은 살아계시면 산조상, 그죠?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산조상이든 돌아가신 조상이든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 이건 소띠 분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산조상,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영향을 잘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나름대로의 영향을 주시지만 살아있을 때에도 산조상이라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영향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소띠분들은 이렇게 조상자와 연결고리가 있다. 조상자와 연결고리가 강하게 매듭이 지어져 있는 분들이 소띠분들이 많으시다. 그래서 조상 대우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으시고, 부모자가 살아 계실 때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조상 대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된다. 똑같은 영향을 줄 수가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자에게 잘하시고 또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조상님에게 잘하셔야, 대우를 하셔야 본인이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수성가를 한다는 말씀은 결국은 혼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본인의 운을 개척을 하고 본인이 본인의 운을 발복을 시켜야 되는 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에 해당이 되시죠. 그래서 소띠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신다. 왜 이렇게 고생문이 열렸는지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소띠분들이 많으시다. 하지만 이 소띠분들은 말년에 가서 굉장히 잘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 그래서 말년복이 있으시다. 물론 있잖아요. 그게 노력을 안 하시는데 말년복이 다 오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소띠분들이 아니더라도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물론 초년고생, 중년고생, 말년복이 있는데요. 이렇게 초년, 중년에 고생을 하셨어도 소띠분들은 말년복이 대체적으로 있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각 나이대별로 소띠분들이라도 각 나이대별로 운의 흐름이 다르고, 그죠? 우리가 오늘이 좋고 내일이 어떻고 어떻게 변할지의 그 운의 흐름이 반드시 나이대별로, 띠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사주팔자에 대해서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확하게 짚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인 나이대의 흐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소띠분들 중에서 29세 정축생 소띠분들이죠. 이분들 이제 2025년의 나이대에 해당이 되십니다. 2025년이 을사년이에요. 을사년의 나이대에 해당이 되십니다. 29세 정축생 소띠분들은요, 성향이 어떻냐면 또 이렇게 소처럼 과묵하세요. 소처럼 과묵하고 한편으로는 또 쾌활하세요. 근데 이 쾌활한 면도 있지만 고집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돌아서면은 조금 인연을 끊는 성향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아니다 싶으면 딱 끊으면 뒤도 안 돌아보는 분들이 많으시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 29세 정축생 소띠분들은 2025년 을사년에는 다른 소띠분들은 대체적으로 운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박나는 띠에 소띠분들을 언급을 해드리는 건데요. 그 중에서 29세 정축생 소띠분들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9세라고 하면은 아홉수라고 흔히들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아홉수라는 거는 무시를 못합니다. 삼재팔란 또 아홉수, 이거는요 거의 해당 사항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더 되고 덜 되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29세 정축생 소띠분들 중에서 남자분들은 조금 그래도 평탄하게 지나실 것 같은데
여자 소띠분들, 여자 나이에 29세 정축생 소띠분들은 조금 조심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조심조심해서 사고수가 보여요. 이렇게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어디에 다친다든지 아니면 뭔가 넘어져서라도 좀 다친다든지 이렇게 낙상수라든지 이렇게 좀 사고수가 보이기는 하지만 금전재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금전재물복은 조금 상승되는 걸로 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는 여유가 생기고 우리가 또 발복을 하시지만 조금 사고수는 무시를 못하겠다.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41세 을축생 소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2025년 을사년이 한 해가 굉장히 대길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운 들어왔네요. 대운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원래는 대운이라는 거는 10년의 운의 흐름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이 좋고 올해 한 해가 좋고 이러는 건 세운이라고 하죠. 세세하다, 세밀하다 이럴 때 세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짜리 운을 세운이라고 하고요. 10년의 운의 흐름을 대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대운이 들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운이 정말 길하게 들으셨습니다. 41세 을축생 소띠분들은요. 인연의 합의도 들어와 있고요. 귀인의 합의도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라는 건 2025년 을사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5년 을사년에는 우리 을축생 소띠분들이 41세에 해당되시는 을축생 소띠분들이 결혼을 하셔도 좋으시겠다. 이런 혼인 대길사에 들으셨기 때문에 결혼을 하셔도 굉장히 길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결혼을 먼저 하신 분들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한 해가 되시겠다. 잉태를 하시겠다. 임신을 하시든 아니면 임신을 해서 을사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든 이렇게 좋은 일이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 진급 승진도 보여지고 또 대길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펼치시는 한 해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을 하셔도 좋고요. 또 이렇게 이동 변동수도 길하게 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금 자세하게 짚어가는 의미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털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하기 전에는 꼭 털을 짚어보고 가시는 게 물론 좋은데요. 그렇게 이동 변동에도 길하신 운이 들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53세 개축생 소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사실은 소띠분들이요. 2024년 갑진년에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갑진년에 용띠와 뭐 그렇게 좋은 합이 들어있지 않은 해운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띠분들이 2024년에는 그냥 별로 좋지 않았다. 뭐 올해는 이렇게 힘들어. 뭐 내 맘대로 잘 안 돼. 뭔가 앞으로 가는데 쭉쭉 뻗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힘들게 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도 2024년 갑진년에 개축생 소띠분들은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소띠분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운이 많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분들이 올해 더더욱 좋아지십니다. 올해도 대길하게 이어지실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2024년 갑진년보다 2025년 을사년에 더 운이 상승되는 걸로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셔서 좀 포기 안 하시고 왜냐면 이 개축생 소띠분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소띠분들이 이렇게 조상자와 연결고리가 강하게 있다. 그래서 조상대우를 많이 하셔야 된다. 신의 가물, 조상의 가물이 강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이 분들이 그런 분들이세요. 2025년에 53세가 되시는 개축생 소띠 분들이 소띠 분들 중에서 그런 신의 가물, 조상의 가물, 조상자와 연결고리가 강하신 나이대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른 소띠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 되려면 조상대우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신데 개축생 소띠 분들은 더더욱이 조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상자와 연결고리가 강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무시를 못 하신다. 그래서 조상대우를 꼭 하시면서 발복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이 됐든 가을이 됐든 이렇게 본인이 어떤 운에 상승 기운이 강하게 들 때에 이렇게 운맞이도 좀 하시고, 운맞이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사실은 조상대우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조상대우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잘 됐는데요. 근데 운맞이는 몇 번 했어요. 그게 이제 운맞이 할 때 저희가 조상대우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조차고 했던 건데 사실은 조상대우가 다 들어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복을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운도 좀 많이 받으시고, 이런 분들은 53세 이제 개축생 분들은 더더욱이 말년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지만 50대 중반 이후로 되시면서 더더욱이 자리를 많이 잡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어요. 근데요, 올해가 굉장히 길하신데 53세 개축생 분들은 2025년 을사년에 길한 반면에 상문 부정도 조금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상문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집안에 상이 나거나 이런 나무로 인해서도 어떤 상문 부정이 들어오면 내가 조금 막힐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니까 어디 상가집에 가실 때에는 가시기 전에 조금 비방이라도 하시든지 이런 데 물어서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녀오신 후로도 좀 비방을 하시는 편이 좋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운이 들었는데 운을 막아버리는 또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별로 좋지가 않죠. 상문 부정은 우리가 조금 안 좋은 부정 중에서 상문 부정을 제일 안 좋다고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부모상이 나든 집안에 상이 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상담을 하셔서 조금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온 운을 꺾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상문 부정은 풀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이제 65세 신축생 소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2024년 갑진년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76세 기축생 소띠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에 갑진년에 제일 안 좋았던 나이대 분들 중에서 소띠분들 중에서 지금 올해 2024년에 64세에 해당되시는 분들, 76세 기축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죽을 고비를 넘길 정도로 정말 너무 내 발목을 잡는 그런 앞길이 다 막히고 가다가 막히고 뭔가 되는 일이 정말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이렇게 재수가 막힐까? 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25년 을사년이 되면서 65세 신축생 소띠분들은 그래도 2024년보다는 조금 좋아지시는데 그래도 조심은 하셔야겠다. 2024년보다 2025년이 조금 좋아지지만 조금 평탄해지지만 그렇게 확 차이가 나지는 않으실 걸로 보여져요. 그래도 돌다리 두들기듯이 조심조심 하셔라 라는 게 65세 신축생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그래도 2024년보다는 괜찮게 지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2025년 을사년에 77세가 되시는 기축생 소띠 분들인데요. 이분들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이 정말 저승문이 열렸다라고 제가 표현을 할 정도로 안 좋으셨죠. 우리 탤런트 김수미 씨도 기축생에 해당이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영상 찍고 한 달 뒤인가 2달 뒤쯤에 김수미 씨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그렇게 이제 물론 어쩌다가 그게 일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기축생 분들이 몇 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안 좋으셨어요. 계속 상문이 들고 상문바람이 들고 치고 들고, 그게 이제 집안상일 수도 있고 본인의 상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수가 나쁘면 남의 상문집에 갔다 왔다가 상가집에 갔다 왔다가 내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올해 상가집에 가시면 안 되시는 분들, 그쵸? 그런 말씀도 많이 해드리고, 올해는 정말 상가집에 가지 마세요, 올해는 어디 가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본인이 그런 영향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렇게, 작년이라 하면 2024년도에 기축생분들, 76세였던 기축생분들은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그래도 한 곱이 넘기셨다. 2025년 을사년이 되면서부터 또 운이 들으셨어요. 희한하게. 이분들은 정말 10년 대운이 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한시름 놓으셔도 되겠다. 2025년 을사년부터는 정말 좀 평탄하고 운이 흐름이 좋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겠다. 그리고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시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길하신 대길 운으로 들어오시니까요. 정말 올해 아직, 근데 2024년이 2달 남짓 남았죠. 아직까지 조금 2달만 더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운기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사람이 고집이 세져요. 왜냐면 내가 막 하려는 의욕이나 어떤 막 성향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막 안 부리던 고집도 부리시고, 너무 세면 꺾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자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2025년 을사년에는 77세 기축생분들은 계속 평탄한 그 한 해 시작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제 이 2025년에 대박나는 띠에 소띠분들을 제가 첫 번째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 그냥 운 들어왔대, 나 좋은가 봐, 올해 한 해 좋은가 봐 이러고 넘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운은 매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다고 할 때에는, 특히나 2025년에 을사년에 제가 좋은 띠를 한 3띠 정도, 4띠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1, 2, 3등으로 3띠 정도 제가 언급을 해드릴 생각인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오늘 소띠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당첨이 되셨으면 그 운값을 잘 살려가시라는 거죠. 그냥 이러고 나면 또 올해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또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운은 있을 때 받는 거고 운은 있을 때 받아서 발복을 시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럴 때 운맞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또 합동 행사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날짜가 뭐 잡혀 있는 것도 있죠. 합동제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 하는 합동제이기 때문에 소소한 금액으로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운을 미리미리 받아서 발복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77세가 되시는 기축생 소띠분들은 성주 대운이 들어옵니다. 성주 대운이라는 건 정말 큰 운을 뜻하는 건데요. 문서운으로도 길하게 발복을 할 수 있는 대운이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운입니다. 그런 분들은 꼭 운을, 성주 대운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희군 꽃대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셨죠?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잘 될 때와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어떨 때에 잘 되고 어떨 때에 안 되는지 그런 운의 흐름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에는 꼭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잘 되고 어떤 사람이 있으면 잘 안 되고 이런 걸 또 지나보면 인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리 인덕이 많고 적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작용을 잘 하지 않으면 그게 다 쉽지 않죠. 다 소용이 없게 되죠. 그 말인즉슨 뭐냐면 모두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흥망성쇠를 이루고 잘 될 때와 나쁠 때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에 의해서도 흥망성쇠가 바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의 띠들이 있으시죠? 이 띠에 맞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띠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띠, 맞지 않는 띠 이런 게 반드시 있거든요. 물론 사람이 그 띠만으로는 100%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궁합을 보더라도 띠궁합은 제가 흔히들 말씀을 드리지만 뭐 띠궁합은 한 50%밖에 안 돼요 라고 말씀은 드리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다 궁합을 의뢰해서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시면 그래도 도움은 되시겠다. 그래도 나쁜 거는 또 더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띠를 가지고 논할 때에 물론 궁합을 보실 때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띠만으로도 그 판가름을 할 수가 있겠다 해서 제가 오늘 그런 거 알려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소띠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소띠분들이 잘 맞는 띠와 안 맞는 띠, 그리고 소띠분들을 살려주는 띠와 나를 살리지 못하는 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소띠분들을 살려주는 띠, 소띠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해 봤을 때 소띠분들은 어떤 띠분들이 잘 맞을까? 소띠분들은요, 먼저 삼합이 드는 닭띠와 뱀띠가 있습니다. 물론 삼합이 다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띠만으로 봤을 때 그래도 나랑 잘 맞아. 나하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삼합으로는 소띠분들은 닭띠와 뱀띠가 있으시고요. 또 육합으로는 쥐띠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닭띠, 뱀띠, 쥐띠 분들이 이 소띠 분들하고는 굉장히 잘 맞는 띠가 되는데요. 이런 분들 혹시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직원을 채용합니다. 직원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라도 뽑으실 때 어떤 띠를 뽑을지 뭐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먼저 제일 중요한 건 그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내 상사와 맞지 않는다면 다 나오게 되거든요.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합의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직원을 채용하시든 어떠한 이제 이렇게 아르바이트나 어떤 직원을 채용하실 때 보통 소띠의 상사분이 계시면 아래 직원으로는 뱀띠, 닭띠, 쥐띠가 좋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닭띠, 뱀띠, 쥐띠 중에서도 소띠에게 더 좋은 띠가 있으시죠? 그 띠는요, 바로 쥐띠예요. 사실은 쥐띠는 육합에 해당되지만 소띠가 부리기에 좋고 소띠에게 잘 맞춰주는 게 쥐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뱀띠는 너무 영악하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소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뱀띠보다 닭띠보다는 쥐띠가 소띠에게는 쥐띠가 더 이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소띠에게 닭띠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닭띠가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소띠를 이겨 먹으려고는 해요. 그래서 삼합이 들어서 합이 들어서 좋기는 하지만 소띠가 그렇게 만만하게 부려먹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닭띠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래서 닭띠, 뱀띠, 쥐띠가 물론 세 띠가 잘 맞지만 그 중에서는 쥐띠가 제일
무난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또 좋은 띠도 있지만 나쁜 띠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회생활을 하든 일을 하든 나하고 안 맞는 띠랑 있으면 우리가 재수가 없다, 재수가 막힌다, 일이 자꾸 성사가 안 될 수도 있고 뭔가 자꾸 실패수에 따른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부부간에도 합이 들어야 금전재물이 불어나고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는데, 이 직장 내나 어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띠궁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성공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 동네에 가야 되죠. 그리고요, 부자 동네에 살아야 되고요. 또 성공하려면 그 성공한 사람들과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아야 됩니다. 근데요, 반대로 또 나를 해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그 해하는 사람들 중에 이 띠궁합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더라도 나와 띠궁합이 맞지 않으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띠궁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소띠에게 맞지 않는 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띠, 두 번째로 말띠, 세 번째로 용띠가 되겠는데요. 우리 이제 양띠, 말띠와는 이렇게 맞지 않는 걸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용띠는 그나마 조금 괜찮거든요. 조금 50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삼각형 50점 정도. 많이 나쁘지는 않지만 가까이 있으면 별로 친해지기가 어렵다. 좀 깨질 수가 있다.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조금 깨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띠, 양띠, 용띠 중에서는 용띠가 그나마 무난하다고는 보여지고요. 제일 안 좋은 거는 소띠에게는 말띠입니다. 양띠는 그래도 내가 부려먹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서 그렇지 부려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요, 말띠는 항상 결말이 좋지 않아요. 어떻게 안 좋냐면 소띠의 뒤통수를 치고 나가요. 그래서 나에게 꼭 배반으로 돌아온다, 배신자로 돌아온다, 나를 꼭 배반하고 돌아서는 게 말띠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부간에서도 이렇게 맞는 띠와 안 맞는 띠가 공존하고요. 이게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사회에 나가서도 맞는 띠와 안 맞는 띠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열해드린 이 띠들이 맞고 안 맞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가 같은 뱃속에서 5명씩 나오고 10명씩 나와도 어떤 자식은 부모랑 합이 들어서 참 좋고 어떤 자식은 왼수처럼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띠궁합에서 많이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띠궁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일륜지 대사라고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꼭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래도 한 50-60% 정도밖에, 간단하게 보실 때에는 이 띠가 나랑 안 맞는데 이 띠가 나랑 좋대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하게 볼 때에는요, 띠궁합을 정확하게, 띠궁합뿐만이 아니라 생년월일을 넣어서 꼭 이렇게 궁합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의 운과 내 운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주위에 무슨 띠도 있고 무슨 띠도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있고 해야 할 사람도 있는데, 먼저 이런 띠를 재미삼아 알아보시는 것도 좋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